안녕하십니까. 먼저 제6회 그린 리모델링 우수 사례 발표에 관심 가져주시고 현재 신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 리모델링 센터의 박소홍이 차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린 리모델링은 잘 아는데 그린 리모델링은 뭐지? 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서 기존보다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환경 리모델링을 말합니다. 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국토부와 함께 그린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와 대국민 공감을 위해 2016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6회째 그린 리모델링이 적용된 건축물을 발굴하는 그린 리모델링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독주택에서부터 대학교,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 건물과 호텔까지 다양한 용도의 건물들이 그린 리모델링 기술 요소를 적용해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왔습니다. 모두 소개해드릴 수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은 2021년 제6회 그린 리모델링 우수 사례 당선 작품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는 공공 부분, 민간 부분으로 나뉘어서 각각 국토부 장관상, LH 사장상이 수여돼서 총 4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차례대로 작품들이 발표될 텐데 그때마다 그린 리모델링 적용된 요소가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린 리모델링 우수 사례 공공 부분 당선 작품부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철산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발표를 맡게 된 광명시청 주택과에 근무하고 있는 유동철 주무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설계 컨셉 및 아이디어 도출, 설계 도서 및 사전 검토, 그린 리모델링 기술, 에너지 절감 효과, 홍보 활동 및 요약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입니다. 건축 계획 중에 시립 철산 어린이집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건물이며 연면적은 577제곱미터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1999년도에 준공되어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었습니다. 낮은 단열 성능으로 인해서 더위와 추위에 취약했으며 설비의 효율이 굉장히 낮았고 신도시에 건축되는 어린이집에 비해 건축물의 성능 수준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2019년에 노후된 건축물의 패시브 강화로 에너지 요구량을 절감하고 고효율 기자재 및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절감하는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에 구도심 아이들의 보육 환경 개선 및 탄소 중립에 따른 저에너지 건축물 구현을 위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계 컨셉 및 아이디어 도출입니다. 설계 컨셉으로는 3E라는 3E라는 컨셉으로 추진했으며 에너지 최소화, 에너지 발전, 환경 개선 이 3가지 컨셉을 목표로 진행하였고요. 패시브적으로는 이제 고단열 시스템, 고성능 창호, 열교 차단 및 기밀성 강화, 액티브적으로는 고효율 설비 시스템, LED 조명기기,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한 절감 부분에서는 남양 위주의 배치,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탄소 절감을 계획하였으며 친환경 자재 및 환기 설비 도입에서는 친환경 인증 자재, 어린이 놀이터에 적용하는 친환경 자재, 그다음에 전열 교환기 설치 등을 통해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목표로 이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설계 도서 및 사전 검토입니다. 보시는 도면은 이제 평면도와 인면도, 단면도이며 주요 평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층의 경우에는 보육실이 3개가 있으며 복도가 있고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보육실 2개와 사무실 하나, 복도, 창고, 화장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려한 설계 변경에서는 그린 리모델링의 경우에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의 의무 대상이 되지 않으나 저희는 이제 공공성을 기반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최소한의 편의 시설을 고려하여 현관 자동문,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검토를 또 진행하였는데요. 제로에너지를 고려하여 태양광 설치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1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태양광 모듈 설치 위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전체 태양광 모듈을 대상으로 총 7시간 이상 일조권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성능을 극대화하였으며 시간대별 주변 건물에 대해서 태양광 모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서 타당성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적용 기술 및 전후 사진입니다. 그린 리모델링에서 패시브 주요 적용 기술로 사용되는 것은 표에 대한 내용이며 벽체에서는 이제 PF 보드 90mm를 적용하였고 지붕에서는 이제 경질 우레탄 2종 2호 140mm를 적용하였습니다. 바닥에서는 이제 진공 단열재 12mm를 적용하였고 이는 단열 성능 확보 및 실내 층고 확보를 위해서 활용하였습니다. 열전도율이 낮으면서 두께가 얇은 제품을 좀 활용하였고요. 열교 차단 화스너를 통해서 이제 저명 열교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창호 부분에서는 이제 고단열 고기밀 창호를 사용하였고요. 기밀성 1등급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또는 추가적으로 이제 창호 기밀 테이프 적용을 통해서 시공으로 침기율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액티브 쪽으로는 이제 보일러와 EHP 부분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활용하였고요. 에어컨은 이제 냉방기기 유지 관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해왔기 때문에 기존 제품을 그대로 활용하였습니다. 조명에서는 이제 형광등 플러스 LED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를 전체 LED 100% 조명으로 교체하였고요. 전열 교환기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75%의 필터를 적용하고 유효 전열 교환 효율에 대해서 냉방 63%, 난방 74%의 제품을 활용하였습니다. 태양광은 18.9kW 피크의 용량을 설치하였고요. 효율은 19.6%짜리의 효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뱀스의 경우 15분마다 계측되는 시스템으로 적용하였고 전기랑 가스를 용도별로 계측하는 시스템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실내 외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복도 부분과 계단 부분이 있으며 실내 옥상과 실내 놀이터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실과 사진과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가 들어온 모습이고요. 좀 더 쾌적해진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증 명판을 부착한 모습과 같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입니다. 에너지 요구량에서는 총 51.5%를 저감하였고 에너지 소요량 부분은 79.4%를 저감하였습니다. 1차 에너지 소요량에서는 88.8%를 절감하였고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에너지, 뱀스 기술 적용을 통해서 저희는 제로 에너지 3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부분입니다. 에너지 사용량 부분은 이제 저희가 1월에서부터 5월까지 이 서류를 제출할 때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고요. 전기 부분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치로 일단 기재를 하였습니다. 전기 부분에서는 사업 전 사업 후를 통해 51.5%를 절감하였고 가스 부분은 16.7%를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간절기 부분에 다소 깨어있다 보니까 절감량이 좀 다소 낮을 수는 있으나 1년치를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모니터링 하여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최종 평가를 내릴 예정입니다. 홍보 활동 및 요약 부분입니다. 홍보 활동으로는 이제 국토부 전 장관님이 방문하셨고 EBS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나 LH와 함께 홍보 카드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 이런 홍보 자료를 통해서 그린 리모델링의 우수성을 좀 알리고 앞으로 그린 리모델링이 좀 더 많이 건설되고 뭐 좀 더 개선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요약한 내용이며 벽체, 패시브, 액티브, 시뮬레이션 결과, 사용량 결과를 마지막 장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어린이집과 보건소의 용도에 조금 한정돼서 그린 리모델링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들의 그 교육 시설을 다시 또 알아보거나 아니면 원이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뭐 출원, 하원 이렇게 하는 장소와 뭐 버스 정류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보건소가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조금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 이제 노인정이라든지 뭐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사용이 지금 집합 금지로 인해서 사용이 좀 어려운 부분들을 리모델링하는 용도를 좀 확대하고 그린 생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장님 반응은 굉장히 좋으시고요. 뭐 원아들도 너무 좋아하고 일단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열 교환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전기와 가스에 대한 절감 부분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좀 있다 보니까 그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열 교환기를 틀므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저감되고 원아들도 쾌적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학부모님들도 아무래도 시설이 개선되다 보니까 오셔서 굉장히 쾌적해졌고 단열성도 좋아서 이제 뭐 춥거나 덥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됐다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양측 다 높은 부분입니다. 이어서 그린 리모델링 우수사례 공공 부분 LH 사장상을 수여하신 서울시 노원구 편백 경로당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원구 편백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을 맡은 잘그린 건축연구소의 민현준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발표는 소개에서부터 그린 리모델링의 요소랑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백경로당은요, 서울시의 대표적인 탄소 중립 사례로 이야기하던 그런 사업입니다. 시작은 이랬는데요. 민간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원구 안에서 이제 특정 동네들은 아직 경로당이 충분하게 충분히 가까이 있지 않은 동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민간 건축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물을 한 40년 된 건물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벽돌 외벽에 이 파란색 천기화인데 천기 양철기화인데요. 이전에 이제 지붕이 있었던 걸 그 위에 다시 지붕을 얹혀가지고 만든 그런, 여러분들이 그냥 길 가다가 옆에서 지나가다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평범한 1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지하도 있고 좀 약간 더 복잡한 모습도 있었지만요. 이 건물을 이제 6월 달에 구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1월 달에 그 건물을 이제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과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녹색 건축 요소를 한번 좀 보자면요. 실은 이제 이 건물이 여러 오래된 이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창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뭐 역시 또 이 위법으로 증축된 부위도 있어서 민간 건축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안 되겠다, 좀 더 제대로 쓸 수 있게 개선하자라는 그런 니즈가 있었고요. 또 이게 일반 주택을 이제 경로당으로 개선하는 거다 보니까 실은 주택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좀 협소한 부위들, 그리고 또 좀 쓰기 어려운 부위들이 일부 존재했습니다. 특히 주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협소한 상태여서 과연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우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좋게 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논의들이 나왔었고요. 에너지적으로는 조금 더 재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벽 단열 같은 경우에는 50mm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특히 지붕의 단열 굉장히 재밌죠. 구조체인 콘크리트에 붙어 있지 않고 이 천장 반자 위에 그냥 살포시 얹어져 있는 단열재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볼 수 없었던 이 바닥에 있는 단열재는 또 바닥에 단열재가 없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건물 중에서 이제 난방을 하는 방에는 바닥 단열재가 약간 있었는데요. 거실은 또 없어서 이 건물이 전반적으로 열적인 상황은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에어컨이나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좀 고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간적으로도 개선을 했었어야 되고요, 에너지적으로도 개선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진입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그리고 각 방의 쓰임, 그리고
특별히 요 한가운데 있는 그 지금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 다이닝 쪽은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공간을 너무 좁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이제 벽을 터서 기둥으로 다시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이 공간을 좀 더 크게 잡아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엌도 동시에 커졌고요. 각 화장실들도 전면적으로 개선이 됐고 건물 바깥에 외부에 나와 있던 보일러도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건물의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또 아까 살짝 보셨겠지만은 경사지붕이었는데요. 이 경사지붕도 경사의 지붕을 그대로 이용해서 한번 이 건물의 디자인을 한번 살려보자. 이게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새롭게 완전히 공간감을 만들어내기 쉽지는 않지만 기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즐거운 방향들 혹은 이 즐거운 이 공간 상황들을 저희가 찾아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개선을 유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이제 열심히 공사를 했고요. 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깨끗하게 드러내고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이제 고쳐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내장재들을 모두 다 채우고 그리고 외장으로는 이제 단열재를 콘크리트의 바깥면에서부터 붙이고 바닥도 다시 단열재를 붙이고요. 저희는 층고가 좀 충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얇은 단열재를 할 게 아니라 충분히 두터운 단열재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많이 나온 전열 교환 환기 장치도 설치를 하고 벽 단열과 이 로이 복층유리 이중창의 여러 단열 요소들을 저희가 집어넣어서 이 건물을 에너지적으로 새롭게 그리고 알차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즐거운 공사 현장을 이제 가을 내내 경험을 하면서 이 부분에 이제 건물이 깨끗하게 개선이 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 에너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벽 지붕과 이 창 그리고 단열과 같은 사항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또 에어컨과 환기 장치가 추가가 되고 보일러랑 이제 조명을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LED 조명이라던가 그리고 컨덴싱 보일러 등으로 저희가 고쳐가지고 이제 상당히 현재 수준에 맞는 그런 건물로 재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도 지붕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경사진 기존의 지붕을 그대로 이용해서 가볍게 그 위에 얹히는 작업으로 태양광 모듈을 약 6.7kg 설치하게 됐습니다. 네, 그 개선 결과 이제 이 구리 편백 경로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건물이 딱 완성이 돼서 저희가 이제 현재 즐겁게 쓰고 싶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직 개관식은 좀 못했습니다. 대신에 한여름에 이제 무더위 쉼터라던가 그런 용도로는 현재 쓰고 있고요. 이 안쪽의 그 상황은 생각보다 경로당 안 갔다. 되게 펜션에 온 것 같다. 그리고 덥거나 아직 이제 추운 경험을 할 일은 별로 없었지만 춥지도 않다라는 의견들도 조금씩 들리고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의 경로당의 개선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좀 즐거워할 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뱀스와 유사하게 이제 원격 관제 시스템인 원격 검침 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이 건물이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도 앞으로 이제 지어지는 건물들도 혹은 이제 그린 리모델링 하는 건물들도 정말 효과가 좋아라는 것들을 이제 서로 많이 지켜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전반적으로 이제 40년 된 건물을 지금 수준에 맞게 제로 에너지 수준으로 그린 리모델링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 저희가 이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또한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은 트리플 플러스를 받았었고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이게 예비 인증과 본 인증이 있는데 예비 인증은 이제 예비 인증 결과를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2등급 제로 에너지 건축물 2등급을 받긴 했었는데 저희가 에너지 효율 등급 본 인증을 이제 에너지 자립률 100.1%를 받게 돼서 이제 조만간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 본 인증을 신청을 하면 이제 제로 에너지 1등급 본 인증 1등급 건물이 될 예정이고요. 이는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ZEB 전환 사업에
1호 준공으로서 이제 ZTB 1등급 최고 수준의 이 건물을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겨울에 이제 인근 건물들과의 에너지 상황도 한번 좀 같이 이렇게 둘러봤었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에 춥다 보니까 각 건물들이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는 그런 벽들과 창의 모습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 건물은 그런 열이 막 이렇게 한 지점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그런 열기 현상 크게 보이질 않아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건물을 개선해 나가면은 생각보다 기존에 우리가 앓고 있었던 여러 추위에 관한 문제, 그리고 결로에 관한 문제들을 막고 이 따뜻하고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늘어날 거라고 크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좀 다른 시뮬레이션으로도 사용 전후를 한번 비교를 했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전에 썼었던 건물 상태대로 에너지 쓰면 얼마 될까라고 보니 약 한 84, 실질적으로는 84% 정도 수준의 에너지가 줄 걸로도, 또 탄소가 줄 걸로도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봄하고 봄 사이에 이제 전기 사용량하고 가스 사용량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태양광이 연결된 이후로는 전기 사용량은 이제 드라마틱하게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스도 이전 사용량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은 걸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 편백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의 탄소중립선언의 우수 사례로도 같이 홍보가 됐었고, 또 서울시 첫 ZTB 리모델링의 사업 성과로서 재미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자체에서 경로당의 분위기는 이게 사실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생소하고, 이 담당자분들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여러 좀 고민들은 많았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 결과물을 경험해 보신 이 주민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옆 동네 또 주민들이 저런 게 있었어? 되게 좋은데? 우리도 저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즐거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이죠. 네. 예, 아무래도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건물을 또 다 동시에 이런 수준으로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만 재원을 좀 노력해서 이 건물 분야도 좀 이렇게 좋게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면 지금보다 월등히 좋은 탄소 절감의 시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온도차를 좀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린 리모델링 우수 사례 민간 건축물 수상 작품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분 첫 번째 발표 작품은요, 포항 포스코 연구소 그린웨이 인 그린 캠퍼스라는 주제로 작품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 리모델링 공모전 민간 부분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한 그린웨이 인 그린 캠퍼스를 발표드릴 포스코 ANC 서영주 부장입니다. 금일 보고는 개요,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전 현황 분석,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구성 요소 및 에너지 절감 효과 분석, 결론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건물은 1984년에 준공된 36년이 경과된 연구소 건물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연구소 건물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실험을 중단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에 상당한 애로점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2개월간의 사업기간 동안 설계와 2단계에 걸친 공사를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 중에 그린 리모델링이 가능한 실험실을 제외한 약 4,000평의 본부동 및 영구동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그린 리모델링은 정부의 이자 지원 사업 50억의 혜택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했고요. 또한 냉난방 에너지 41%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융합 연구 중심의 스마트하고 친환경 연구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준공이 36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외관, 시스템 및 전면적인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었고요. 특히 얼마 전에 일어났던 포항 지진 등을 고려하여 건물에는 내진 성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단열재가 없고 또한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서 건물은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연구원들이 많이 지금 그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업무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있고 이로 인해 업무 능력 저하 그리고 휴식 공간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러한 스마트하고 친환경 연구소로 3가지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기술을 집약했습니다. 일단 주변에 캠퍼스 안에 위치한 연구소이다 보니 주변에 있는 풍부한 녹지를 적극적으로 디자인에 반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내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 보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BIPV 기술도 자체 개발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 연구소로 거듭나기 위해 커뮤니티나 회의실 등을 새롭게 확충하였고요. 기존의 연구 공간은 오픈 플랜으로 전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그린 리모델링 기술을 통해 냉난방 시스템과 창호 단열 기밀성을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연구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배치입니다. 중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근에는 포항공대라는 대학교 캠퍼스 내에 이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부한 주변 녹지 환경을 건물로 적극적으로 유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저희는 그러한 컨셉적인 용어를 그린웨이라고 명칭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입구에 방풍실은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였고 그다음 창호 부분을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외관에서 보시는 석재 마감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유지를 하였고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아트리움이 있는데요. 이 아트리움은 기존의 열섬 효과로 인해서 전혀 직원들이 사용을 할 수 없는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이를 창호와 그리고 냉난방 설비를 개선함으로 해서 다시 공간을 되살리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외부에는 카페 정원을 조성해 줌으로 해서 연구원들의 쾌적한 외부 환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창호 및 단열 부분입니다. 먼저 저희는 노후화 건물 진단을 통해서 건물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창호는 전면적으로 3중 유리를 적용하였고 단열재는 100mm 압축법 보온판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친환경 자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강제 이력 댐퍼와 내진 강제를 통하여 전체 건물의 64개소의 내부의 구조 보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은 내진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건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1층 공용 부위입니다. 로비 공간은 밝고 쾌적하게 변화를 주었고요. 그리고 방풍실을 신설함으로 해서 방풍실을 통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 파사드를 적용하여 이 외부인들이 적극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로비 공간까지만 공용 부위로 적용을 하였는데 이를 아트리움 공간까지 외부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전면 개방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공간입니다.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회의 공간은 개방적 공간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영상회의실, 대강당, 그리고 각종 소규모 회의실 등을 신설하고 재정비하였습니다. 업무 공간입니다. 연구소의 특징이 있다 보니 이 연구소에서는 각 박사님들께서 지적 활동 그리고 시간의 근무가 상당히 많은 연구소였습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업무 공간을 확보해주고 또한 커뮤니티 공간을 많이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4명이 방 하나에 쓰이는 연구소 공간을 전면적인 오픈 플랜으로 변경함으로 해서 에너지적인 낭비를 막아주었고 전체적으로는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오른쪽 아래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연구소와 밀접되어 있는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이 실험실에는 조그만 방풍실 개념의 공간 구성을 해줌으로 해서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휴게 공간 중 아트리움 부분입니다. 아트리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노후화된 창호와 설비 시스템으로 열섬 효과가 가득 차여 있는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이를 전면적인 창호 교체와 그리고 냉난방 설비를 확보해 줌으로 해서 직원들 및 외부인들이 직접적으로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아트리움 내에는 조그만 회의실까지 겸비하여 다양한 커뮤니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또한 아트리움 상부에는 약 4kW의 태양광 BIPV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BIPV는 조금 이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독특한 기술인데요. 일반적으로 검정색 일색의 일반적인 태양광 패널이 아니라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등을 직접 출력하여 태양광 패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의 발전 효율은 떨어질 수 있지만 도시의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러한 아트리움 및 전체 창호에 대한 단열 및 창호 개선 공사를 진행하였고, 또한 BIPV를 적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내진 성능이 확보가 가능한 장수명 건축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요구량은 약 41%,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50억을 획득하였습니다. 주요 설비 부분은 냉난방 여론에 대해서는 EHP로 전면 교체하였고, 공기 조화기 그리고 전기 온수기를 신설하였으며, 전기 조명은 전면적으로 LED로 교체하였습니다. 네, 결론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연구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연구실, 실험실을 공간 분리를 통했고, 그리고 오픈 플랜으로 가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고려하여 공용 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리모델링 기술을 통해 전체적으로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 41%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36년 된 이 연구소를 디자인, 기술, 그리고 친환경 성능을 극대화함으로 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연구소로 탈바꿈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소 프로젝트는 다른 일반 주거 건물이나 오피스 건물과 달리 리모델링 또는 그린 리모델링이 쉽지 않은 건물입니다. 근본 리스트의 이 본부동 및 연구동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연구소들이 이런 그린 리모델링의 기류에 합류하고 좋은 건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연구소다 보니까 보안, 시큐리티가 상당히 중요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에 직원들이 휴게하거나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요. 그런데 이 버려진 아트리움 공간을 말씀드린 대로 전면 창호로 교체하고, 그리고 냉난방 설비를 보완해 줌으로 해서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기존의 이런 연구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이 아트리움까지 다 동선 진입이 가능하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이제는 포항공대 학생들 그리고 포항 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 이 아트리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기존의 연구소가 가지고 있던 조금은 삭막하고 그리고 닫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민이나 주변에 열려있는 건물로 되살아났다는 것이 에너지 절감 효과보다도 건물에 더 많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존 태양광 패널은 다 검정색 일률적인 똑같은 모양의 패턴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사진, 이미지, 텍스트 그리고 컬러까지 마음대로 출력을 하여 이 부분을 발전을 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제로에너지나 그린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가장 건축가나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이런 외관 디자인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의 상충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셨던 그런 솔라 아트라는 자체 개발한 기술이긴 하지만 앞으로 조금 사업화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다양한 도시 경관과 그리고 저희가 꿈꾸는 탄소 저감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설계하고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이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시고 조금 디자인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시면 많은 새로운 기회나 그리고 디자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할 작품은요, 그린 리모델링 우수사례 민간 부분 LH 사장상을 수여한 서울 수서동 소재 742 프로젝트의 이름의 단독주택 건축물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마이하우스 김만수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742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개요입니다. 742 프로젝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4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용도는 주거시설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조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168회배이고 건축 면적은 약 100회배, 연면적은 약 299회배로 이루어져 있으며 준공 연도는 1990년도입니다. 실제적으로 현황 구속을 보면 1990년도에 준공된 단독주택으로서 약 25년 경과가 노후된 건축물로서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부 단열재가 거의 시공되지 않은 건물이며 창호와 도어도 단열성과 기밀성이 떨어지는 창호들로 시공되어 있고 건물의 기밀성이 취약한 유리블럭, 그리고 고수의 전력량을 요구하는 전구, 난방이 효율이 떨어진 벽난로, 10년 이상 노후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마이하우스는 시공 계획을 742 프로젝트에서 7가지 기능을 이 건축물의 개선 사항으로 선택하였는데, 첫 번째 단열 시공, 두 번째 층간소음 저강 시공, 세 번째 고효율 시스템 창호, 단열 현관문 설치, 네 번째 구조적 안정성과 신미성 높은 설계, 다섯 번째 벽부연 열과 환기장치 설치, 1등급 보일러 설치, 여섯 번째 신재생 에너지 설치,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자체 특허 개발한 핫화술 시공을 하여 개선 사항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42 프로젝트 4, 증조부터 시작하여 1대, 그 다음에 지금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젊은 건축주 세대, 갓 태어난 아기까지 총 4대가 휴식, 소통, 행복을 소통할 수 있는 디자인 포인트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742 프로젝트의 마지막인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두 가족을 위한 집 구성을 하였는데, 지하 1층과 1층은 부모님을 위한 아득한 공간, 2층에서 옥상층은 부부와 아이의 즐거운 공간으로 공간 구성을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설계 계획을 살펴보면 지하층은 사진과 보시는 것처럼 서재, 가족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서재는 중정의 햇살을 살린 아버지의 개인 공간이며, 가족실은 부모님 세대와 아들 세대가 소통과 취미생활을 이룰 수 있는 가족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기존 위치에 되살린 아담하고 깔끔한 화장실로 변경하였고, 그 다음으로 1층 부모님 건축주님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은 첫 번째 현관을 들어서면서부터 단열 현관문과 단열 창호를 사용하여 결로를 방지하였고, 윈도우 시트와 하단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연결된 거실은 탁 트인 개방감 있는 거실을 구성하여 바로 연결되는 주방에서 두 가족 세대가 유동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였고, 마지막 침실은 부모님이 따뜻한 침실을 원하셔서 화이트 계열의 벽지와 바닥재, 그 다음 가구를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젊은 부부와 아이가 사용하는 즐거운 공간인 2, 3층을 살펴보면, 먼저 2층은 거실 가족들과 함께 개방감 있는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주방과 다이닝룸을 오갈 때 간살 파티션을 통하여서 공간을 분리하였고, 마지막 현관 쪽에서는 주변 경관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큰 유리 중문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부부와 아이가 살 수 있는 프라이빗 공간이 설치된 3층에는 부부 욕실, 부부 침실, 서재, 아이 침실, 아이 욕실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건식 공간을 할 수 있는 욕조, 수직 공간을 할 수 있는 욕조, 건식 공간을 할 수 있는 세면대가 분리되어 있어 좀 더 프라이빗한 개성을 심어주었고, 중간에 있는 부부 침실은 가구 도어를 사용해서 사진에 보시면 그 가구 공간 뒤에 드레스룸이 첨가되어 있어 히든되어 있는 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서재는 2층에 사용된 간살 파티션과 똑같은 방법으로 부부 공간과 아이 공간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시선 차단을 위해 중앙에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침실과 아이 욕실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아이에게 자립심을 주고 싶은 건축주님 의견을 반영하여 집 모양을 사용한 도어를 사용하였고, 화장실에는 아기 키높이에 맞춘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 공간을 만들어서 귀여운 욕실을 꾸몄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서동 742번지에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열 시공은 외단열에 100T 스타코를 시공하였고, 두 번째 바닥 단열은 바닥 레벨에 맞춰서 50에서 80T의 바닥 단열재를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체와 천정은 성형이 어렵기 때문에 수성 연주를 통해서 벽체는 50T에서 80T, 천정은 150T에서 20T 신축에 준한 단열 공사를 하였고, 두 번째 층간소음 저감 시공은 아래 그림을 보시면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5mm 압축반을 설치하였고, 밑과 벽 쪽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몰탈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거용 주택 바닥에서 생성되는 진동을 막음으로써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법을 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효율 시스템 창호 단열 현관문을 설치하였는데,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독일식 삼중유리, 미국식 삼중유리를 사용하여 기밀성을 높였고, 유리 사양도 로우 유리와 아론가스를 하여 기밀 시공을 더 민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 관리율이 0.85 정도 나오는 캡스톤의 단열 현관문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조적 안정성과 심의성 높은 설계를 하였는데, 건축주가 원하시는 안전적인 미적 설계를 하였고, 실제적으로 건물에 있는 조명들을 전부 LED로 바꾸면서 절전 효과 및 환경 개선 효과를 꾀했습니다. 다섯 번째, 벽뷰형 열 교환 항체와 1등급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내부와 실내 공기의 열 교환을 꾀하여 실내 공기가 질을 높이는 데 향상하였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사용되는 1등급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를 전층을 교체하여서 난방 효율을 꾀했습니다. 여섯 번째,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였는데, 옥상에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3kW시를 넘어선 2.5배가 추가된 7.5kW시의 태양광을 설치하여 실제적으로 전기 효율을 높였고, 추후에 전기차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선도 매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특허 개발한 핫화를 시공하였는데, 사진을 보시면 기존의 난관 엑셀 파이프에 저희가 개발한 PCN 상변화 물질을 탈부착 가능하게 쉽게 설치한 다음에,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차광막을 덮은 다음에 마지막에 몰탈 시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일러 온수가 5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PCN 물질이 액체로 변하고, 추후에 이게 난방 가동이 멈추면서 고체가 되면서 핫팩과 같은 효과로 기존의 잠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난방을 가능하게 하였고, 동시에 따뜻함을 오래 지속하는 효과를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7가지 개선 사항을 742 프로젝트에 접목한 결과, 시공 전에는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마지막에 보면 수치가 508 정도 수치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는 160 정도로 많이 감소하여서 실제로 그린 리모델링 공사 후에는 약 68%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742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독주택의 고질적인 단열, 결로 에너지 과소비를 개선함으로써 패시브 주택에 가까운 공간 시법을 통해서 건축주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에너지 절감, 에너지 생산, 쾌적한 공기질, 사용의 편리함을 추가하면서 모든 요소들이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실제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공사 전에는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저희가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전기공사를 새로 함으로써 약 전기요금이 10만 원대로 절감하였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난방비도 기존에는 50만 원이 넘는 난방비가 사용되었었는데, 저희가 단열공사, 보일러 교체하면서 약 50%가 절감된 2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건축주분들이 기존의 건축물에서 삶의 질도 높아졌고, 그리고 난방비 절감도 많이 됐다고 종종 말씀을 해주시곤 합니다. 이로써 그린 리모델링 우수 사례 당선 작품에 대한 발표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